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주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지속성과 관심이 필요한 다른 섹터는 어디일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장 초반 대비 많이 좀 주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탄력을 줄였고 코스닥도 지금 음전환을 하게 됐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반도체 쪽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일단 삼성전자가 잘 나왔잖아요.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일단 반도체 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뭐 시장이 상당히 컸는데 그걸 알맞춰서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 속보치긴 하지만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86조,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31.8% 증가한 12조 1천억 정도가 될 거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이고요. 분기 매출 86조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80조를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5분기 만에 10조 원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익 자체가 시장 예상치보다 20% 정도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아마 이번 달 하순에 이제 발표되는 정기 이제 실적 발표 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 추정치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사업 부분인 DS 사업부가 6조 원대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게 뭐 HBM과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판매 호조, 특히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가격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파운드리 부분도 영업 적자를 축소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대표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이슈,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장 들어가기 전에도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음전하는 종목들도 있고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 약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삼성전자가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그런 이제 패턴이 오늘도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한 이후에 이제 세론 뉴스화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의뢰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라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후년까지도 호황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평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IB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메가 트렌드로 향후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확대로 인해서 AI 관련된 HBM 칩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HBM뿐만 아니라 기존의 레거시용 이제 서버 D램이나 아니면 SSD의 그런 공급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업황의 개선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도 이어질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12조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이거보다 더 증가한 가능성이 더 크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뭐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일단은 앞으로 향후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너무 오늘 주가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 쪽도 반도체와 좀 뗄 수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 그런데 로봇 쪽으로 일부 종목들이 지금 바통 터치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 살펴주실까요? 일단 뭐 그동안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향후에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만 보더라도 이제 노동관계법들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인력보다는 로봇이 좀 더 저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에 위험 관련된 업무들이 로봇으로 일부 대체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로봇의 시장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로봇과 AI가 결합된 피지컬 AI에 대해서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피지컬 AI의 지금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도에 24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갖고 있는데 2032년도에는 660억 달러로 27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봇과 관련된 분야, 특히 휴머노이드와 관련돼서 빠르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미국이나 중국 기업 중심으로 지금 뭐 다양한 이제 기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휴머노이드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아주 미국, 중국보다는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휴머노이드 관련된 그런 기업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품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과기부가 지난달 이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출범을 하면서 국내에도 이런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도 향후 전망이 밝기는 마찬가지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로봇 종목들의 상승세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마지막 투자 섹터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을 쫙 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섹터가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좀 메인 키였다면 어제는 LG엔솔이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못 가는가 싶더니 오늘 7%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종목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LG엔솔이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지금 뭐 여기도 이제 잠정치긴 하지만 뭐 매출 같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013억으로 이제 작년 대비 34%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AMPC, 그러니까 미국의 뭐 이런 첨단 보조금을 제외한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2,358억. 지난 2분기에 이어서 영업이익 흑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측면은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17% 감소한 5조 7천억을 기록했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전분기 대비 2% 정도 매출이 증가했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비용 감소가 가장 큰 이제 영업이익을 증가시켰던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북미 매출 성장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ESS에 대한 매출 확대가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여전히 살려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제 LG엔솔의 이제 영업이익 개선세에 힘입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3분기에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지난 2분기보단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 내에서는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고점 대비 낙폭들이 원체 큰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서부터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자금이 유입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향후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3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난 분기보다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이어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주가의 강세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게 그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가 얼마만큼 빠르게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1월에서 8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이 한 35% 성장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다음에 기타 이제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인 지역 내가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2차 전기차의 판매가 증가하면서 2차 전지의 수요도 같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에 비해서 국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증가폭이 좀 중국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으로 16.8%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 3.8% 포인트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가 넘었었던 점유율이 지금 16.8%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3사 모두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도 작년에 11.6%에서 올해는 9.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일단 그렇다고 뭐 LG 엔솔이 판매가 줄어들었다라는 건 아니고 LG 엔솔도 13% 정도의 이제 이런 판매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국 업체들의 판매가 더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같은 경우 국내 업체들의 주요 이제 판매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국 업체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점유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요. 그나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만 국내 업체들이 선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북미 지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실적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1월에서 8월까지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지역의 전기차 판매가 한 2.9% 증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미 지역의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지금 다 장악을 하고 있는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지금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세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부터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둔화될 가능성은 있고, 국내 업체들의 성장세도 이에 맞춰서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3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는 있지만 향후에 4분기, 10월 달 뭐 북미 전기차 판매가 뭐 그렇게 늘지 못했다, 네. 아니 감소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상승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이 2차 전지 종목군들이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마냥 긍정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점유율 변화도 꾸준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탑픽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오늘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부분은 반도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 LOT 베큐um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뭐 LOT 베큐um 같은 경우는 이제 첨단 제품용 건식, 진공 펌프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2차 전지, 뭐 여러 첨단 산업에 지금 진공 펌프가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반도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반도체 전공 정확 단계,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은 대부분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미국 공장의 건설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관련된 장비의 발주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진공 펌프에 대한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LOT 베큐움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부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향후에 이런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외국인이 7거래일 연속 지금 21만 주 정도 지금 순매수를 보인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한 달간은 28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 한 달간 19만 주를 매수할 만큼 외국인들이 전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차트 흐름을 보면 지난 4월달 이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우상향세를 보이면서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뭐 주가가 회복했다라고 보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7,000원대까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면 뭐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까지 짚어봤습니다. 17,000원까지 목표가 잡아주셨고요. 그 윗단으로는 2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LOT 백큐um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0,000원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시장의 이야기 다양하게 풀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